사회적으로 만나서 생활하는 이들은 내가 싫으면 안 봐도 돼. 또 내가 싫으면 거기 안 가도 돼. 내가 싫은데 거기 왜 갈까? 그래서 피할 수 있다고. 근데 이 도량은 교과서도 없고 이 도량은 규율과 법칙도 없어. 내 공부 붙으면 저 지긋지긋한 도도만 보기 싫은데 눈만 뜨면 봐야 돼. 미워서 미워지도록 봐야 돼.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도 없어. 숨고자 해서 숨을 수도 없는 것이야. 왜 저 지긋지긋한 저 도반, 저 인간을 나는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깊이를 찾아. 이게 공부니까. 피해서 피할 수 있다는 것, 피해서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대들 가슴속에 얼마만큼 융해시켜 나와 너가 얼마만큼 호흡해 나갈 수 있는가. 호흡해 나가지 못하면 호흡해 나가지 못해.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자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폭발하는 거야, 내 안에서. 왜? 지겹도록 봐야 하는가. 그래서 사회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공부가 주어졌는데 꼴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일상 있다 안 보고 뭐에다 안 보고 뭐에다고 안 봐. 그래. 안 본다고 그 공부가 끝난 것인가? 안 본다고 해서 그와의 공부가 끝났다면 그러한 유사한 상황은 나한테 벌어지질 않아. 근데 안 본다고 해서 내가 다른 쪽에 가, 다른 이들을 만나. 하지만 그와의 그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만난 그 인연을 통해 갖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 내가 그 공부를 마치지 못했으니까 마칠 때까지 나는 어디를 가던 간에 그와 유사한 인연을 만나. 그게 공부야. 그 공부를 마치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부가 들어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에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매 순간마다 그러한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게 공부야. 그 공부를 넘지 못하고 머물러 멈춰버리면 나의 삶도 그렇게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끝이 났다. 이러한 소리를 하는 거구나. 이게 공부라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과연 동물에게도 양심이 있을까? 이 양심의 탄생.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나타나는 게 양심이야. 그러면 그 영혼이 씌어지지 않는 동물에게, 영혼이 없는 동물에게는 양심이 있을까? 감정이고 본능인데, 감성이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게 양심인 것이에요. 양심이 없으면 음심이 없어요. 음심이 무엇인지 몰라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과 음심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양심과 음심으로 나누어지는 건 그 생각과 마음의 차원, 너와 나의 차원이 내 안에 자지하고 있는 인간에게만 양심의 잣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너와 나의 차원이 없어요. 오로지 모든 세상의 관점, 섭리, 이치, 순리,
신뢰, 신용, 신의도 없는 것이죠. 이 동물에게는. 그게 작용하질 않아. 그래서 양심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음심이 무엇인지 몰라. 무조건 본능적인 차원, 나의 육생을 위한, 나의 삶을 위한 행위밖에 안 해. 모든 세상의 관점을 나에게 두고 바라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너라는 차원은 없어. 본능적으로 너라는 차원은 없어. 물론 종족이라는 게 있겠지. 종족 이외에는 나라는 차원이 없이 살아가는 게 동물이라, 동물의 관점은 나 살기 위한, 내 육신을 건사하기 위한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없는 것이에요. 음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동물의 세계에서 그게 잘못된 것인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인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 세상의 먹이 사슬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삶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에 있질 않아요. 그거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그 생각과 마음, 나를 위한 차원과 너를 위한 차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음심과 양심, 자리하는 것이지. 세상을 나를 위한 차원으로 보다가 때가 되면 너를 위한 차원으로 봐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 그러니까 나라는 정의 기운과 물질이라는 사회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 양심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성향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드러나는 것이라 얘기할 수가 있고, 음심은 드러나지 않는 거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 은큼하다고 그러지. 저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 양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너의 속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양심과 음심의 차원을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양의 기운, 태양이 떴을 때는,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는 가정에서 행의 현장으로 출근하고, 태양이 지는 밤에는 다시 가정으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정은 치유복권 지역이라, 에너지 충전소라, 밤이 되면 퇴근하고 낮이 되면 출근하는 너의 그 모든 실체를 드러내면서 아시오 찾아오는 인연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행의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요? 얼굴, 오행을 드러내고 살아요. 동물처럼 이 확실하지 않은 오행을 네 발로 걸으며 땅을 쳐다보고 걷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면을 주시하고 걸어요. 아시어 찾아오는 내 앞의 인연을 보기 위해. 그리고 언제든지 대면을 하며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이 오행 얼굴에는 너의 양심이 묻어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드러내는 건 밤이 아닌 낮이라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낮에는 행위 현장에서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과 만나는 것이죠. 인연과 만나는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육생량 물질이다. 이 육을 건사할 수 있는 육생량, 이 물질을 방편으로 우리는 사회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육생량을 통해 너와 내가 만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왜 인간관계가 그리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 더럽고 안이 꽂고 치다한 빤스냐? 인간관계가 서로가 없을 때는 없는 만큼 의기투합을 하겠지만, 없다가 있으면 인간은 육을 건사해 나가는 만큼의 육생량 앞에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음심이 발동을 해요. 이기적인 상황. 어떻게 하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질까? 없을 때는 의심하지 않다가 없다가 있으면 인간은 의심이 발동해요. 혹시 네가 나보다 더 갖지 않을까? 혹시 네가 나보다 더 편치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발동해요. 그렇게 필요한 육생량인데, 인간은 육생량만 앞에 두면 싸우고 충돌에 부딪힌다는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양심은 그렇지 않은 척 해 웃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음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항상 의심의 잣대를 피고 있어. 양심은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인육으로서 드러나는 게 양심인가? 청기의 원소 인기로 드러나는 게 양심인가?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양심인가? 조화와 균형, 물질과 빈물질, 너와 나의 삶의 차원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양심인 것이죠. 양심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양심과 음심, 과연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음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찾는 것이에요. 음심이 없으면 양심을 찾질 않아요. 그럼 음심으로 비롯돼 찾는 양심이 무엇인가? 청기의 원소 인기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권사에 인한 이 인육이 자기 성향이 강하면 육권사를 위한 욕심을 부려요. 육생량 앞에만 서면 음심을 작용하게 만들어 놓아요. 음심을 작용하게 만들어 놓은 건 청기의 원소 인기보다 지기의 대포 인육의 성향이 강해갖고 육생량, 인육이 인기에 묻히는 게 아니고 인기가 인육에 묻혀버려요. 육생량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음심을 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동물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음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양심이란 음심을 누르고 양심이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음심과 양심이 수평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르게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게 비율적인 상관관계에 있어요. 상층은 상층만큼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하층은 하층만큼의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상층이 하는 일과 하층이 하는 일이 틀려요. 상층은 제대로 인기적인 정신량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층은 하층만큼의 인육을 위한 육생량을 토한 그 삶을 살아가요. 양심을 부르짖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층의 서민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상층에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상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하층의 삶은 치우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의 탄생은 인간으로 비롯돼요. 물질 앞에서 드러나야 하는 게 양심인 것이에요. 인간관계. 너와 나의 양심. 우리는 그 양심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양심이 좋아. 그러면서 어떤 일은 나는 의리가 있다. 의리를 찾아. 뭘 의리를 찾아? 물질만 앞에 서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나 살기 위해 살아가는 육생부터 배워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내 육을 건사한 다음에 내 인기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내 유권 달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 것인가. 바른 지식적 차원의 공부를 해왔다면 모르지만 업그레이드 시대이더라 지금까지도 인간을 가리키는 육성의 공부는 성공하라 뺏기는 안 가리킵니다. 성공해라.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명한 대학 들어갈 수 있고, 너 이 모양 요꼴로 해서 스포츠에 나가갖고 네가 어떻게 1등 할 수 있으며,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겠는가. 인간은 저마다 주어진 육성의 기본금 4주에 준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근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의 근기는 이만큼, 또 너의 근기는 이만큼. 너의 근기는 상층이에요. 왜 상용화 차원으로서 근기를 주어졌을까? 육생의 기본금 마저도 상용화 차원으로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선순환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상하의 수직관계는 좌우 수평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게 있는데, 좌우의 수평관계는 상층은 상층에 걸맞는 행위를 해낼 때 하층은 하층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 나가는 얘기죠. 그게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배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직위가 높고 위계가 높은 만큼의 찾아오는 인연이 그만큼 많고, 또 내가 그만큼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는 분배의 법칙이 다른 것이죠. 하층은 하층에 살아가는 만큼의 찾아오는, 또 만나며 행하며 살아가는 인연이 작아요. 이들의 분배와 상층의 분배의 법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양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계가 높으면 높을수록의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은 태양과 가까이 있어요. 빛과 가까이 있어요. 그대는 높이 있는 만큼의 많은 이들이 그를 찾아봐요. 그들의 양심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높은 산의 꼭대기는 많은 이들이 쳐다보죠. 산이 얕으면 얕을수록 얕기 때문에 눈높이가 같아갖고 높다고 보질 않아요. 내 눈높이와 높지 않는 높이 서 있는 이들은 그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눈높이에 맞고 내 밑에 있는 이들은 내가 훤히 들여다봐요.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밑을 내다보지만 밑에서는 위를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최 그들의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최고로 그 양심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정치인들이고 경제인들이고 최상의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양심을 어떠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가. 물질과 빈물질 차원, 생각과 마음의 차원, 육생과 인생의 차원, 그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 인간은 인육에 인기가 부과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인육을 정상적으로 운행시키는 게 인기예요. 청계원소 인기라는 것이죠. 과연 지기의 대포 인육이 청계원소 인기를 운용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기의 세포는 땅, 청기의 원소는 하늘. 모든 것은 하늘의 그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음과 양의 차원, 그게 무라일체라 얘기할 수 있고 무의자연이라 할 수 있죠. 무라일체. 그 물질과 공간.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게 일체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 인기, 보이는 물질 차원 지기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무라일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무의자연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양심의 탄생이고 그게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청계원소 인기, 쉽게 얘기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음식만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주관적 시선으로만 흘러가는 세상 만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나를 위한 시선으로 세상을 봤다가 너를 위한 차원으로 세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무라일체로 이루어진 게 인간이라는 것이라. 정신과 물질의 차원, 이 물질의 정신이 녹아 들어가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 없어요. 양심을 잃어버려요.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 세상은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탄생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발열이 돼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음심만 없고 양심만 있다.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또 양심은 음심이 있기 때문에 발열이 되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라. 개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간다. 개체는 인육이고 주체는 인기라. 이 주체적인 삶의 성향, 이게 양심의 탄생. 그래서 이 양심의 발열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육생양 앞에 두고 양심이 발열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육생양 없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서만, 이 말은 영적 차원이에요. 약속한다는 것이죠. 누구와의 약속? 내 앞에 온 인연과의 약속. 내 앞에 있는 인연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럼 내 앞에 인연은 뭐예요? 인육인 동물을 가리키는 건가? 이 동물의 육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를 가리키는 건가? 인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기는 신이에요. 결국 약속은 신과의 약속이라. 내 입으로 뱉어놓은 만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표적을 받아요.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봤던, 내 옆에 있는 인연을 통해 봤던, 대자연을 통해서 봤던, 신을 통해서 봤던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 동물들은 이 영적 차원의 말이 뛰어나질 않아요.
섬세하지 않아요. 디테일하지 않아요. 인간은 섬세하고 디테일하다. 그게 말한 만큼의 그 행위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양심만 두드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식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양심만 두드러진다면 너는 착하게 사는 것이고 음식만 두드러진다면 너는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이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심에 의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 있는 것이죠. 심센 사람이 살아가고 심센 사람만을 위한 세상이 된다면 심센 이들이 이거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양을 통해 중양을 거쳐 서양으로 가면 등치가 커요. 그런 이들이 먼저 일으킨 건 뭐예요? 육색 물질 문명인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루어냈어요. 그럼 안에서 내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논했어요? 철학을 논했어요. 가치를 논했어요. 인문을 논했어요. 근데 그에 걸맞는 철학적 삶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 물질 문명도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두드러져요? 모순이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겉으로 피어오는 육색 물질 문명에 정신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 그 서양에서 중양을 통해 동양으로 들어오면 동양은 정신 문명을 찾기 위한 그 행위를 다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문명은 음식과 양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물질이 있는 만큼 그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 할 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다 뻑이고 권력이 있다 뻑이고 또 육색량의 CEO라 해서 뻑인다면 균형을 잊어 삶은 치우쳐 네가 지금 여기에서 누렸던 부귀의 영화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 양심의 탄생은 모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고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음식은 그에 따른 에너지인 것이죠. 조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더 가진 자, 더 누리는 자, 더 높이 있는 자들이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태양은 위에서 아래로 비쳐요. 위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 것인가? 그대의 양심적 행위를 다해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아라. 그 대안은 어디에 있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에 있다. 그것이 내리 사랑이라. 사랑의 깊이를 아느냐? 깊이 있는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에 따른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심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양심의 탄생. 이 본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